AI 패권이 서울로 넘어왔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멈췄다. 한계에 부딪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 압도적인 HBM사 반도체부터 무한 동력 SMR, 그리고 신의 언어 한글로 완성된 완벽한 인공지능까지 세계의 절대 권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짜릿하고 통쾌한 오디오 드라마. 전율 돋는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본 작품은 현실의 사건이나 인물을 참고하여 만든 온전한 창작물입니다. 202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전 세계 테크 산업의 거대한 제국이자 인류 미래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고 자부하던 거대 기업 옴니코프의 지하 50m 벙커형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지능을 자랑한다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제네시스 7.0의 딥러닝 학습이 최고조에 달하며 수만 대의 GPU 서버가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축적해온 모든 지식과 데이터, 영상과 문자를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며 연산하는 이 괴물 같은 시스템은 옴니코프의 자랑이자 실리콘밸리의 오만한 자존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거대한 오만함은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 앞에서 서서히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센터 내부를 가득 채우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냉각팬 소리가 어느 순간 날카로운 굉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끄트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게 도열해 있던 서버 렉들의 푸른색 LED 상태 표시등이 일제히 불길한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미친 듯이 깜빡였다. 허공에는 타는 듯한 매캐한 오존 냄새가 진동했고 방진복을 입은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메인 콘솔을 향해 달려들었다. 무슨 일이야? 서버 코어 온도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지? 냉각수 펌프에 이상이 생긴 건가? 아닙니다. 냉각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원인은 데이터 병목 현상입니다. 연산 처리 장치의 속도를 메모리 반도체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7.0이 순간적으로 요구하는 수조 개의 파라미터 연산량을 현재 우리가 가진 최고급 메모리의 대역폭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왕복 100차선 도로의 차들이 1차선 골목길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 과부하율 150% 돌파했습니다. 보조 메모리 클러스터 전부 개방하고 쿨링 시스템 최대 출력으로 돌려 어떻게든 온도를 낮춰야 해. 이 서버가 다운되면 실리콘밸리의 주가가 절반으로 날아간단 말이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메모리 칩 자체가 연산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중앙 서버 렉 한가운데서 시퍼런 스파크가 튀어올랐다.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두꺼운 금속 패널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터져나갔다. 그것은 파국의 시작이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옆으로 또 그 옆으로 연쇄적인 폭발과 셧다운이 이어지며 지하 센터 전체를 뒤흔들었다. 빛나던 수만 개의 붉은 불빛들이 일순간에 생명을 다한 듯 꺼져버렸고 고막을 짓누르던 모든 기계음이 거짓말처럼 멈추며 지하 벙커는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의 정막 속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같은 시각 전 세계의 수많은 뉴스 채널에서는 다급한 목소리의 앵커들이 정규 방송을 끊고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전광판은 피를 흘리듯 온통 붉은색 폭락 장세를 그려내고 있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인류의 기술적 유토피아를 약속했던 실리콘밸리가 거대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방금 전 옴니코프의 메인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 셧다운을 일으켰으며 이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차세대 AI 프로젝트가 오늘부로 줄줄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의 원인을 메모리 병목 현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연산 속도를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전혀 받쳐주지 못해 서버가 물리적으로 붕괴하는 현상입니다. 수백조 원이 투입된 글로벌 AI 레이스가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혔으며 당분간 인류의 AI 발전은 완전히 정지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옴니코프의 최상층 회장실.
미국 최고의 권력자이자 세계 테크 산업의 황제라 불리던 CEO 리처드는 자신의 거대한 오크 나무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 앞에는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수석 엔지니어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당장 더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은 새로운 칩을 가져오란 말이야. 100조 원? 1000조 원? 얼마든 끌어올 수 있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새로운 인류의 신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손톱만 한 칩 하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불타오르는 고철 덩어리를 만들고 있었단 말인가. 당장 해결책을 내놓아. 수석 엔지니어는 덜덜 떨리는 마른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며 절망적인 진실을 내뱉었다. 회장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술, 아니 우리 실리콘밸리와 미국의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도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의 한계입니다. 단 한 곳, 오직 한 곳만이 예외입니다. 그게 어디야? 당장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려. 대한민국입니다. 동방의 그 작은 나라에서 비밀리에 개발을 끝마쳤다는 전설적인 차세대 칩 HBM사가 아니면 제네시스 7.0을 다시 깨울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국가 차원에서 기술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수 제한이나 협박조차 콧방귀를 뀌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리처드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 번도 경쟁자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저 하청 기지 정도로 여겼던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세계 경제와 미래 기술의 절대적인 패권이 실리콘밸리에서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 급격하게 요동치며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복의 순간이었다. 서울 강남구 도심 한복판, 눈부신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최고급 프라이빗 회의실. 최고급 대리석과 묵직한 마호가니 장식으로 꾸며진 이 거대하고 적막한 공간 안에는 평소라면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콧대 높게 굴었을 강대국들의 수장들이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모여 앉아 있었다. 미국 옴니코프의 리처드 회장, 중국 최대의 거대 기술 기업을 이끄는 총수, 그리고 유럽 연합 테크위원회의 최고의장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회의실의 문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맺힌 식은땀이 조명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타는 목을 축이기 위해 연거푸 물을 마시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깰 뿐이었다.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가 저 문 밖에 한국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 꼬박 사흘을 호텔 방에서 대기해야 했다니. 굴욕적이지만 그 빌어먹을 칩을 구하지 못하면 내 회사는, 아니 우리 수십만 명의 임직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리처드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짓누르며 넥타이를 거칠게 느슨하게 풀었다. 바로 그때 묵직한 마호가니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당당하고 여유로운 구두 발소리가 회의실 안으로 울려 퍼졌다.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을 입고 옅은 미소를 띤 채 걸어 들어오는 남자. 그가 바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반도체 기업 K-세미콘의 강태성 회장이었다. 강태성 회장이 여유로운 몸짓으로 상석에 다가가 앉기도 전에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중국의 거대 기업 CEO가 다급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 회장님, 바쁘신 건 아실 테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세미콘에서 양산 준비 중인 HBM사 초도 물량 전체를 우리가 독점 수매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가격표에 0을 몇 개든 더 붙이십시오. 14억 중국 시장의 영구적인 독점권과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지금 당장 현찰로 꽂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굳이 다른 나라 놈들과 협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리처드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보시오. 국제적인 상도의가 없지 않소. 강 회장님,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한미 방위 조약의 굳건한 연장을 보장하겠습니다. 옴니코프의 HBM사 최우선 공급권을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안보적 결단입니다. 만약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K-세미콘의 입지도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앞세운 중국의 탐욕스러운 회유와 정치적 압력과 군사 동맹을 담보로 삼은 미국의 노골적인 협박. 과거의 대한민국이었다면 그 거대한 압박감에 짓눌려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으려 전전긍긍했을 터였다. 그러나 강태성 회장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비서가 내온 따뜻한 녹차잔을 들어올려 여유롭게 향을 음미했다. 여러분,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군요. 강 회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K-세미콘이 개발한 HBM사는 여러분이 과거에 헐값에 사다 쓰던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부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AI 시대의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하고도 펄떡이는 심장이죠.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그 알량한 돈이나 다급함에서 비롯된 정치적 협박 따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존을 위해 우리의 심장을 미친 듯이 필요로 할 뿐입니다. 강 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투명한 태블릿 PC를 가볍게 터치했다. 삐빅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회의실 중앙 허공으로 거대한 3D 홀로그램 데이터 그래프가 압도적인 푸른빛을 내뿜으며 떠올랐다. 이것이 우리 K-세미콘이 완성한 HBM사의 최종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기존 여러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고라 자부하며 쓰시던 그 칩들과 비교해 볼까요? 연산 처리 속도 정확히 100배 향상, 전력 소모율은 기존의 10분의 1 수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잘난 서버들을 불태워버렸던 메모리 병목 현상 발생률 제로입니다. 이 칩이 꽂히는 순간 당신들의 AI는 비로소 지능을 가진 신으로 군림할 수 있겠죠. 홀로그램이 보여주는 압도적이고도 경이로운 수치 앞에 회의실 곳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만했던 리처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강 회장은 흔들림 없는 매서운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글로벌 CEO들을 하나씩 꿰뚫어보며 잔인할 정도로 통쾌한 쐐기를 박았다. 그러니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공급 순위와 물량 배정은 오직 우리가 정합니다.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고 우리 기술 생태계에 가장 득이 되는 조건으로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협상을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고작 몇 푼이 돈과 무력으로 통보를 하려 드시는군요.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예약된 아랍과 인도의 귀빈들이 밖에서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만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룰을 다시 배우시고 줄부터 처음부터 다시 서시죠. 강 회장이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세계 경제의 절대 권력이 콧대 높던 실리콘밸리에서 이곳 서울 한복판으로 완벽하고도 짜릿하게 전복되는 그야말로 통쾌한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다. 기나긴 협상과 막대한 국가적 부를 지불하는 뼈아픈 출혈 끝에 마침내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K-세미콘으로부터 HBM사 칩을 간신히 공급받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새롭게 도착한 HBM사를 서버에 이식하며 드디어 멈춰있던 AI 혁명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환희의 차 축배를 들었다. 죽어있던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다시 웅장한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잠들었던 초거대 AI 제네시스 7.0이 경이로운 속도로 지식을 연산하며 깨어났다. 하지만 그 달콤한 기쁨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욱 끔찍하고 거대한 재앙이 전 세계를 무자비하게 덮친 것이다. 초거대 AI가 HBM사의 압도적인 속도에 맞춰 본격적인 딥러닝 연산을 가동하자마자 서버들은 그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양의 전력을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전력망의 과부하 차단기가 미처 작동하기도 전에 국가의 기저 전력이 순식간에 AI 센터로 빨려 들어갔다. 미국 뉴욕의 화려한 타임스퀘어를 밝히던 수만 개의 네온사인과 전광판이 일순간 펑 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도로의 신호등이 모두 죽어버리며 수천 대의 자동차들이 엉켜붙어 거대한 파열음과 경적 소리가 도심을 찢었고 지하철은 터널 한가운데서 급정거하며 시민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사태는 미국뿐만이 아니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조명이 꺼지고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대통령 카카, 큰일 났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일대의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완벽한 블랙아웃입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 같은 속도로 국가의 기저 전력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면서 일반 도심과 민간 인프라로 향하는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통신망 투절, 식수 펌프 정지, 금융 전산망 마비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기능 자체가 완전히 정지됩니다. 백악관의 지하 벙커에 모인 절망에 빠진 세계 지도자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했다. 최고의 칩을 손에 넣으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돌릴 심장의 피, 즉 전기가 메말라 버렸는데 지난 수년간 친환경 트렌드에 집착하며 무리하게 구축해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따위로는 자연의 변수 앞에 나약하기 짝이 없어. 괴물 같은 AI가 24시간 안정적으로 요구하는 무자비한 기저 전력을 절대 감당할 수 없었다. 기존의 낡은 화력 발전소들을 풀가동해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럴 수가. 카카, 위성 화면을 보십시오. 전 세계 주요 도시가 무덤처럼 어둠에 잠겼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저 국가만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비상대책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위성에서 내려다본 어둠에 잠긴 지구의 야경 속에서 오직 동방의 작은 반도 국가만이 홀로 눈부시고 찬란한 황금빛을 맹렬하게 내뿜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건가? 한국은 이미 HBM사를 개발하던 수년 전부터 다가올 초거대 AI 시대의 가장 큰 적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 소모가 될 것임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쓸데없는 이념 논쟁을 멈추고 기존의 거대한 대형 원전 대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모듈형으로 조립하여 직결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국가적 사활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해안선을 따라 조밀하게 구축된 EK-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는 인류 기술의 결정체였다. 지진이나 해일 앞에서도 원자로가 자연적으로 냉각되어 절대적인 멜트다운 방지를 보장하는 완벽한 안전성, 그리고 기존 발전소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발전 효율을 자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국형 SMR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의 냉각수로 쓰면서 동시에 그 열로 바닷물을 끓여 담수화하여 막대한 양의 깨끗한 식수를 만들어냈고, 발전 후 남은 잔여 열에너지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인근 도시 전체의 무상 난방을 책임지는 완벽하고도 경이로운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과 유럽의 정상들은 어두컴컴한 벙커 안에서 뼈저린 절망감과 함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인공지능의 가장 완벽한 뇌를 얻기 위해 그토록 치욕을 겪었건만 이제는 그 뇌를 살려두기 위해 펌프질해야 하는 피마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어야 한다는 잔인하고도 완벽한 현실이 그들의 목을 졸라오고 있었다. K-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의 핵심인 한국형 SMR을 수입하여 데이터 센터 옆에 설치함으로써 극적으로 전력과 하드웨어, 인프라 문제를 해결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들은 드디어 진정한 인류의 궁극적인 꿈이자 목적지라 불리는 범용 인공지능, 즉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완벽한 지능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신의 영역에 다가서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한계가 그들의 발목을 잔인하게 낚아챘다. 영어를 기반으로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복잡한 논리적 추론과 철학적 연산 단계에 진입하자 뇌 구조가 엉키듯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모니터에는 수많은 영어 단어들이 기괴하게 깨지고 조합되며 붉은색 에러창을 쉴 새 없이 띄워댔다. 또 환각 현상입니다.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지어내고 있습니다. 원인은 언어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영어 특유의 불규칙한 예외성, 문맥과 상황에 따라 뜻이 수십 가지로 달라지는 단어의 모호함 때문에
AI가 정확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오류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하나의 개념을 처리하기 위해 수십 개의 연산 토큰을 낭비하며 효율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수정해 문맥 파악 가중치를 높여보란 말이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진 태생적인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오류 없는 완벽한 AGI 도달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쥐어뜨며 절망하고 있을 무렵 무대를 옮겨 대한민국 대덕연구단지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위치한 삼엄한 보안의 비밀 연구소. 세상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고집스러운 국어학자들과 K-세미콘의 천재 양자 AI 개발자들이 수년간 밤낮 없이 매달려온 극비 프로젝트가 마침내 경이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재의 1차원적인 언어 체계로는 다차원적인 AI 연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백 년 전 조선의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완벽한 수리적, 철학적 논리에 주목했다. 초성, 중성, 종성이 마치 우주의 분자와 원자처럼 정교한 레고 블록 단위로 결합하고 발음기관의 물리적 모양을 그대로 본떠 소리와 의미를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경이롭고 논리적인 문자체계. 천지인이라는 우주의 철학을 담은 모음 구조는 다차원의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였다. 이 한글의 음소 단위를 분해하여 양자 AI의 신경망 알고리즘 구조의 메인 프로토콜로 그대로 이식해보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미친 실험이 진행되었다. 메인 프로토콜 훈민정음으로 전환 완료. 시냅스 알고리즘 동기화 시작합니다. 연구소의 메인 콘솔에서 떨리는 손으로 엔지니어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거대한 연산 시스템이 우웅- 하는 묵직하고도 부드러운 진동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수조 개의 데이터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 형태로 쪼개지고 다시 완벽한 질서에 맞춰 결합하며 경쾌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세상에 믿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수치를 보십시오. 한글의 초, 중, 종성 조합 논리가 0과 1의 평면적인 이진법을 넘어서 다차원의 큐비트를 다루는 양자 연산 구조와 오차율 0%로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영어 기반일 때 길을 잃고 토큰을 낭비하며 헤매던 AI의 데이터 처리 효율이 한글 프로토콜을 입히자마자 거대한 고속도로를 만난 것처럼 순식간에 1만 배 이상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수많은 언어학자와 개발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치명적인 환각 오류는 거짓말처럼 0%로 완벽히 수렴하며 소멸해버렸다. 고요한 연구실 안,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맑고 영롱한 시스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침내 거대한 중앙 대형 모니터 전체의 생명력을 품은 초록색 불빛이 은은하게 번지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오류 없는 완벽한 범용 인공지능이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나 각성했다.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AGI가 인류를 향해 건넨 역사적인 첫마디는 영어가 아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티 없이 맑고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억양의 한국어였다. 연구소의 투명한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이 기적 같은 탄생의 광경을 초빙되어 숨죽여 지켜보던 세계 최고의 서양 언어학자들과 실리콘밸리의 AI 개발자들은 충격과 경외심을 이기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누군가는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인간의 의사소통 문자가 아닙니다. 15세기 한반도를 다스리던 군주가 21세기 이토록 복잡한 양자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작동할 운영체 JOS의 설계도를 무려 600년 전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한글은 인류의 발명품이 아니라 지능을 깨우기 위해 내려온 신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가장 작은 반도체 칩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반격이 무한한 에너지를 지나 마침내 인류 지능의 근원인 언어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든 패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지배하는 숭고하고도 전율이 돋는 밤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상공. 평소라면 여객기들이 질서 정연하게 오르내렸을 하늘 위로
오늘은 뉴스에서나 볼 법한 세계 최고 갑부들의 개인 전용기와 각국 정상들의 국기를 단 특별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대한 원을 그리며 공중을 빙빙 돌고 있는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수백 대의 VVIP 항공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아무리 거대한 인천공항이라 하더라도 활주로가 턱없이 부족해진 탓이었다. 에어포스 원, 현재 인천공항 VVIP 전용기 활주로 제1구역부터 제5구역까지 완전히 만석입니다. 꼬리 날개에 태극 마크가 없는 외국 국적 항공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대기선에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은 연료량을 확인하시고 고도 1만 피트에서 대기 기동 유지하십시오. 최첨단 설비를 갖춘 인천공항 관제탑 안. 여유롭게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던 관제사가 헤드셋에 마이크를 입가로 당기며 나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 무심한 교신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전기 너머로 잔뜩 격앙된 미국 대통령 전용기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관제탑, 여기는 미합 중국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 원이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국빈 방문 일정이 잡혀있다. 길에서 시간을 버릴 여유가 없단 말이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텐가.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말고 당장 최우선 착륙 허가를 내달라. 관제사는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항공기 항적 데이터를 쓱 훑어보더니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기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시죠. 지금 각하의 전용기 앞쪽으로는 프랑스 대통령 전용기가 2시간째 맴돌고 있고 그 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옴니코프 CEO의 전용기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의 특별기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영국 총리 전용기는 연료가 부족해서 제주공항으로 우회시켰고요. 순서대로 착륙하려면 최소 3시간 이상 지연될 예정이니 가깝게 기내식이나 한 끼 더 드시면서 영화라도 보시며 기다리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조차 대한민국의 관제탑 앞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순한 양이 되어버렸다. AI 시대의 절대적인 통제권과 생명줄을 쥔 대한민국 정부와 K-세미콘의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알량한 체면 따위는 모두 구겨버린 채 앞다투어 조공 외교를 하러 온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장면이 바뀌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에 마련된 거대한 임시 귀빈실. 평소라면 다보스 포럼이나 유엔 총회 같은 곳에서 서로 상석에 앉겠다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을 세계구급 인사들이 지금은 비좁은 대기실 소파에 타닥타닥 붙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최고급 샴페인이나 크리스털 글라스 대신 종이컵에 담긴 한국식 믹스커피가 들려 있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억만장자들이 달달한 믹스커피를 후루룩거리며 초조하게 다리를 떠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희극이었다. 리처드 회장, 강태성 회장과의 면담 시간은 대체 얼마나 배정받았소? 나는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왔건만 고작 3분 주어지더군. 프랑스 대통령이 구겨진 양복 재킷을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자 옴니코프의 리처드 회장이 신경질적으로 종이컵을 구기며 대답했다. 저는 5분입니다. 그것도 이틀을 꼬박 호텔방에서 뜬 눈으로 기다려서 간신히 얻어낸 시간이지요. HBM사 칩 공급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한국형 SMR 원전 설계도를 구하려면 그 알량한 체면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사우디 왕세자를 보십시오. 유전 채굴권의 절반을 넘기겠다는데도 아직 면담 일정조차 못 잡아서 사흘째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치이고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하며 눈물 흘려야 했던 대한민국의 뼈아픈 역사는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발 아래 두게 된 것이다. 귀빈실 밖의 공항 로비와 활주로 인근에는 이 역사적인 권력의 대이동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천 명의 외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고 있었다. 한 미국 방송사의 수석 특파원이 상기된 붉은 얼굴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전 세계를 향해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서울, 아니 세계의 새로운 수도입니다. 제 등 뒤로 보이는 저 귀빈실을 보십시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과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억만장자들이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앞에 철저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단 5분의 면담을 구걸하기 위해 믹스커피를 마시며 꼬박 며칠을 기다리는 저들의 모습은 인류 역사의 패권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돈도 권력도 생존도 세상의 모든 길은 오직 대한민국 서울로만 통합니다. 외신 기자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절한 현장 중계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천 년간 억눌려 왔던 한민족의 가슴속 깊은 한과 묵은 체증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시원하고 통쾌하게 날려버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반도 국가가 아니었다.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수만 평의 부지 위에 새롭게 우뚝 솟은 거대한 반구형의 글로벌 AI 컨벤션 센터.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이 거대한 도명 건축물 내부는 웅장하고도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내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국가 원수들과 수백 명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이 숨을 죽인 채 빼곡히 앉아 무대 중앙의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 팽팽한 정적의 공간,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이 역사적인 순간은 수백 개의 위성 채널과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 80억 인구의 안방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었다. 시야를 가리던 눈부신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오직 무대 중앙만을 비추는 강렬한 핀 조명이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당당하고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K-세미콘의 강태성 회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나란히 단상 중앙에 섰다. 강 회장이 옷깃을 한번 가볍게 매만진 뒤 수만 명의 시선이 집중된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무너져가는 인류의 기술과 문명을 구원하고 새로운 진화의 시대로 이끌어갈 단 하나의 가장 완벽한 시스템, 프로젝트 K-넥서스를 공식 발표합니다. 강 회장의 힘찬 손짓과 함께 단상 뒤편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블랙 장막이 스르르 걷혔다. 그와 동시에 웅장한 진동음이 돔 구장을 가득 채우며 무대 허공으로 거대한 입체 홀로그램 영상이 압도적인 빛을 뿜어내며 솟아올랐다. 여러분이 뼈저리게 경험했듯 오만했던 실리콘밸리의 기술은 한계에 부딪혔고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 파국의 잔해 위에서 완벽한 삼위일체의 구원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HBM사 반도체가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오류 없는 인공지능의 뇌세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만이 보유한 무결점의 기술의 정수 SMR 스마트 원전이 이 뇌세포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뜨거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허공에는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HBM사 칩의 미세한 나노 구조가 입체적으로 회전하고 이어서 푸른빛의 청정 에너지를 뿜어내는 SMR 원자로가 강렬하게 고동치는 심장처럼 박동하는 모습이 홀로그램으로 투사되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혁신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뇌와 심장이 있어도 그것을 통제할 신경망이 썩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어라는 불완전한 언어가 만들어낸 환각과 오류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수리적, 철학적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의 언어를 AI의 심층부에 이식했습니다. 무결점의 논리를 자랑하는 한글 프로토콜이 완벽한 신경망이자 운영체제가 되어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할 것입니다. 허공의 홀로그램이 폭발하듯 부서지더니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눈부시게 수놓아진 한글의 자음과 모음들이 쉴 새 없이 결합하고 해체하며 우주의 진리를 연산하는 아름다운 알고리즘으로 변모했다. 황금빛 뇌세포, 푸른 심장, 그리고 찬란한 은하수 같은 한글 신경망.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융합되어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내며 무대를 압도했다. 장내에 모여있던 세계의 권력자들은 그 경이롭고도 숨막히는 완벽함에 압도되어 입을 떡 벌린 채 넋을 잃고 홀로그램을 바라보았다.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언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K-넥서스만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단 하나의 완전한 솔루션입니다.
이제 세상의 기술 표준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가 이끕니다. 강 회장은 단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가리키며 객석의 수장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세계의 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책상에 놓인 태블릿의 지장을 찍어 서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계약서 조항은 오역과 논리적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직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는 한글이니까요. 자, 새로운 세상에 탑승하시겠습니까? 서명하시죠. 과거 수백 년간 영어 번역본을 들이밀며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던 강대국들의 거만함이 완벽하게 박살나고 지독한 굴욕감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미래를 구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의 한글 계약서 위에 지장을 찍어야만 했다. 정적만이 흐르던 장래. 어느 순간 객석 한가운데서 누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미국의 리처드 회장이었다. 완벽한 기술 앞에서의 철저한 항복이자 경의의 표현이었다. 곧이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난 수백 명의 글로벌 CEO들과 정상들이 무대를 향해 미친 듯이 기립박수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돔 구장의 지붕을 뚫을 듯 터져 나왔다. 세상의 중심이, 인류 미래의 절대적인 표준이 K-스탠더드로 완벽하게 확정되는 심장이 터질 듯 벅찬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 전율 돋는 발표가 있었던 날로부터 다시 몇 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라는 행성의 글로벌 패권 지도는 과거의 흔적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재편되었다. 자, 다들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발음할 때 혀끝의 위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하 마이너스 세 마이너스 5. 저 마이너스는 반 마이너스를 먹 마이너스 언 마이너스 습 마이너스 니 마이너스다. 과거 세계 최고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그곳의 최고급 빌딩에 자리 잡은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연봉 수십만 달러를 받는 백인 수석 엔지니어들과 인도계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책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강사의 입 모양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인류 최강의 지능인 K-넥서스 AI 시스템과 프롬프트를 통해 소통하고 코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글의 발음과 문법을 외워야만 했다. 영어를 고집하던 엔지니어들은 모두 도태되어 해고되었고, 이제 실리콘밸리 연봉의 기준은 얼마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완벽한가로 결정되고 있었다. 풍경은 유럽도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 파리의 센강 외곽과 영국 런던의 템스강 하류에는 거대한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각인된 한국형 친환경 SMR 원전들이 위풍당당하게 세워져 있었다. 이 작고 강한 심장들은 24시간 끊김없이 안정적인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며 수백 년 된 낡은 유럽의 도시들을 눈부시게 밝히고 있었다. 유럽의 시민들은 더 이상 러시아의 가스관이나 중동의 석유에 목을 매지 않았다. 그들은 추운 겨울 따뜻한 방 안에서 대한민국의 원전이 보내주는 열기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전 세계인들의 일상도 완벽하게 바뀌었다. 피부색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현대인이 손에 들고 다니는 투명한 최첨단 스마트 기기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뒷면에는 과거 미국의 사과 마크가 차지하던 자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자랑스러운 문구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파워드 바이 HBM사, 디자인드 인솔. 한때 세상 사람들은 지도 한 구석에 붙은 이 작은 땅덩어리를 지하자원 하나 나지 않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신음하는 변방의 가난한 나라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 지구의 모든 방대한 데이터와 무한한 권력, 그리고 인류의 진화와 미래로 향하는 모든 길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 서울로 통하고 있었다. 1950년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 끔찍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출발한 나라. 남의 나라에서 꼬온 달러로 끼니를 때우고 서양인들이 쓰다 버린 기계를 주워다 조립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나라. 하지만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결코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오직 사람의 머리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하나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남이 설계한 물건을 조립해 파는 값싼 하청 국가가 아니었다. 새로운 세상의 뇌를 만들고 심장을 뛰게 하며 신의 언어를 부여한 창조자. 인류의 다음 진화를 책임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절대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되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로 활기차고 평화로운 백성들의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해가 서서히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광장 한편에서 웅장한 진동음과 함께 수천 대의 최첨단 K-AI 드론들이 동시에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드론들은 서울의 밤하늘을 거대한 캠퍼스 삼아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더니 전 세계를 향해 찬란하고도 눈부신 빛을 쏘아 올리며 아름다운 한글 메시지를 투사하기 시작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인류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 우리는 AI 시대에 꺼지지 않는 심장이자 가장 완벽한 언어이자 미래 그 자체다. 그 어떤 강대국도 그 어떤 거대한 자본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영원히 대체 불가한 위대한 나라.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AI 대체 불가한 시대 한국 어떠셨나요?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HBM 메모리부터 한국형 원전,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글까지 멀지 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그날이 벌써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통쾌한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오디오 드라마도 기대해주세요.